share with somebody. Energy and speed.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을 위한 파이썬의 이해라고 하는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개념이 필요했는데요. 그 이유가 파이썬 코드 자체에 클래스라는 것이 선언되었고, 그 다음 랜덤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봐야 하고, 다음으로 self라는 것이 아규먼트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이썬 활용을 위한 구조의 이해인데요. 바로 이것이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모듈, 라이브러리, 패키지, 프레임워크, 클래스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는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모듈들이 몇 가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듈들은 몇 가지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입력이 들어가서 특정 활동을 한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기능을 정의 내려놓은 함수들이 있고, 그 함수들을 몇 개 모아놓고 모듈이라고 부르고, 그 모듈을 몇 가지 또 모아서 라이브러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신 라이브러리 이름이 있어요. 바로 numpy라고 하는, 파이썬 안에서 넘버를 다루는 numpy가 라이브러리인데, 이 안에 다양한 모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난수, 랜덤을 뽑아낼 수 있는 numpy.random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 안에는 또 다양한 그러한 난수를 뽑아낼 수 있는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함수들 중에서 정수 부분을 가져오게 되는 randint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모듈이라는 것은 파이썬 코드들을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다음과 같이 C 드라이브, 제 경우에는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아나콘다 3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사이트 패키지스 안에 numpy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안에 모듈의 이름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모듈 이름 중에 하나가 랜덤이라는 폴더를 갖고 있고, 이 안에 .py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코드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란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정의를 내려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패키지와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런 커뮤니티의 의견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reddit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와 quora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요. 이 둘 중에 제가 조금 더 원했던 답이 가까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질문을 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제목을 적고 Hello Community, 그런 커뮤니티에 인사하면서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quora라는 곳에서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library and package?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upvote, 그러니까 보트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업 버튼을 받은 거죠.
잘했다라는 평가를 26개 받은 경우 이런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의견에서는 그 보트가 낮았는데 여기가 26개나 높았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신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봤던 이 질문의 대답들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가져서 이것을 설명드려 보도록 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는 항상 어떤 코드의 청크이다. 청크는 묶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코드의 청크이고 그것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들에서 라이브러리란 말을 할 때는 우리 책을 꽂아 놓은 것처럼 책을 코드라고 볼 수 있죠. 이 코드 책을 쭉쭉 꽂아 놓은 도서관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패키지, 두 번째, 패키지라는 용어는 sometimes, 가끔씩 혹은 종종 어떤 라이브러리를 distribute, 배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질 때 그 메커니즘을 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묶어서 혹은 라이브러리와 도움이 되는 다른 것들을 함께 포함시켜서 팩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일정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네임스페이스를 패키지라고 언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언어들은 모듈을 언급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패키지다 혹은 모듈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들은 네임스페이싱 테크닉을, 그러니까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redistribute code,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재배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각각의 단어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패키지라는 단어들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당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 패키지라는 말이 헷갈린다면 그만큼 다양한 언어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정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꼭 명백한 정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공감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패키지를 그래서 확장팩이라는 말과 함께 많이 기억했어요. 확장까지는 한글이고 팩은 이제 패키지를 말하는 영어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돼 있었고, 예전에는 이 must contain a special file called init.py,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켜주고 이것을 인스톨 시켜주는, 셋업해주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init 언더바 양쪽에 있는 파일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꼭 있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정 이상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면서 이것이 없어도 패키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머시라고 적혀 있던 거를 메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이처럼 본래는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어떤 기능들을 설치하기 위한, 묶어놔서 그 묶은 것을 받은 사람이 편하게 활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도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략히 생각해 보면은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에 설치 기능을 포함하면 넘파이 패키지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이 패키지 안에는 넘파이 라이브러리 말고도 뭐 서포트한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단지 이런 이름 네이밍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트 패키지스라고 하는 곳에 안에 넘파이가 있다고 했고, 그것이 실제로 아나콘다라든가 이런 파이썬 코드에 가서 pip, show, numpy 이렇게 그 패키지 이름을 치면 그 버전과 함께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서머리가 되어 있는데 The fundamental package for array computing with Python, 파이썬으로 어레이를 컴퓨팅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패키지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죠. 그리고 로케이션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필요로 되는 다양한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패키지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토치 비전, 토치, 텐서플로우, 우리가 딥러닝 같은 거를 하면서 경험하게 된 다양한 패키지들의 이 넘파이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패키지를 많이 설치하시게 되면은 그 설치를 쇼해 보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필요가 되어지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될 이 클래스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 등등이 포함된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을 다시 만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개발자의 피곤함을 덜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pring, Django, Flask, Ruby on Rails, 안드로이드 등이 있어요. 그 보면은 스프링 같은 경우는 자바라고 하는 것의 웹프레임이고, 장고라는 것은 바로 파이썬을 활용한 웹 프레임워크, 플라스크도 그런 것인데 약간 더 마이크로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되게 익숙한 말이죠. 그 안드로이드 자체도 이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레임워크란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전에 한번 프레임이라는 것을 틀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라고 했었고, 그 워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행위를 더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여기 안에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품들을 제공받아서 이 부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 되겠죠. 대신에 이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태양광 장난감인데 이러한 형태의 자동차 모양을 조립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의 배 모양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선풍기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틀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게 프레임워크라는 거. 그리고 꼭 그렇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스킬이라고 하는 것의 프레임워크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처럼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될 어떤 스킬들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를 익혀가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Using Data Analytics,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를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우리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데이터 스킬들이 존재해요. 자기가 만약에 어떤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능력으로 충분히 발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첨부해 드립니다. 자, 이제 로지스틱 미그레이션, 이 로지스틱 회귀 코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어떤 랜덤 스테이트에서 변선을 선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을 활용하는 피팅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식, 기능을 가진 방식을 클래스라는 것에서 묶어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다음 파트에서 정의 내려 드리겠습니다.